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겨울 아침. 커피잔의 색깔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얘기, 그런 실험이 있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흰색, 파란색, 투명한 세 가지 컵으로 똑같은 커피를 마셔보는 실험인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흰 색깔 잔의 커피가 다른 두 종류의 것보다 더 쓰게 느껴지는 반면에 파란색 잔은 더 단맛이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아마 커피의 짙은 갈색이 시각적으로는 쓴맛이라고 인식이 되어서 흰색 잔은 쓴맛이 더 도드라지게 하지만 파란색 잔은 반대로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희고 투명한 잔보다는 파란색 머그컵으로 마시는 커피 한 잔 어떨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여의도 진성한의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2000번 서울 전화 02-8232-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최진용 박사님과 손발 저림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정말 주변에 보면 이 손발이 저리다는 분도 많고 또 손발이 차다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이 손발 저림 증상 호소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손발이 저리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을 저린 한 가지 표현하시는 분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리면서 시리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감각이 약간 무디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하시기도 하고요. 또 근질근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손이 화끈거린다. 또 발이 화끈거린다. 예, 발이 이제 화끈거리면서도 어떤 분은 이제 양발을 신을 수가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발이 화끈거리는데 시리는데 나는 또 잠을 잘 때 양발을 꼭 좀 신으면 약간 시리거나 예, 화끈거리는 느낌이 이렇게 사라든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러실 때 환자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기 이제 주관적인 대체로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이제 이런 게 발생하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오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감각신경이 예, 염증이 생기거나,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추나 허리 쪽에서 예, 신경이 이제 압박되면서 예, 감각신경에 이제 문제가 되는 이 두 가지 원인으로 크게 나누어서 치료를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신경에 이상이 있으면 뭐 신경 부위를 따라서 뭐 통증이 느껴지거나 그러나요? 예, 이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제 크게 이제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두 가지를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감각신경에 문제가 이제 있는 경우에는요, 예, 조인다는 예,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간질간질하다는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찌릿찌릿하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신경이 경추나 그 다음에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척수라든지 이제 척추에서 신경이 이제 압박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 전기 온다. 찌릿찌릿해.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자기가 이런 증상들이 느낄 때는 혈액순환보다는요 신경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혈액순환이 이제 안 되어도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보면 일어날 때 저려가지고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저릴 때 이제 발을 조금 이제 펴고 그 다음에 움직여주면 그 저림 증상이 조금씩 사라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혈관이 압박이 이제 된 거겠죠. 이렇게 해서 혈액순환이 안 될 때는 온도 감각을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저리는 표현을 하면서도요, 시리다고 표현을 같이 하고 화끈거린다는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끈거리면서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화끈거리는데 양발을 신어야 좀 편안한 경우가 있고요. 또 시리다고 하면서도 또 발이 시리다고 하면서 양발을 신으면 오히려 저림 증상, 화끈거리는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자기의 증상이 감각, 신경에 이제 문제인지, 그 다음에 혈액순환의 문제인지 이렇게 비교를 할 때는요. 내가 이게 온도 차이에 의해서 민감하게 나타난다. 이랬을 때는 혈액순환 개념으로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좀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위도 좀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저리는 증상이 부위별로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이 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쪽 손이나 이렇게 한쪽 발만 이렇게 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손이면 손만 저리고 발이면 발만 저리는데 한쪽만 저리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에 반해서 저리는데 양쪽 손발이 같이 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왼쪽 손만 저리는 게 아니라 저릴 때는 항상 양쪽 손, 그 다음에 양쪽 발, 그렇지 않으면 손발 이렇게 저리는 경우가 이제 2번째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딱 흔히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누어져서 얼굴도 그렇고 이마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왼쪽 손만 저린다. 그 다음에 왼쪽 얼굴만 저린다. 왼쪽은 나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오른쪽만 저린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간혹 이러한 분들이 이제 나는 전신이 저리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몸이 추워지면 나는 추운 데 가면 손이 저린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나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나는 화가 나거나 내 뜻대로 안 되면 이렇게 저리는 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씩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좀 궁금한 게 사람의 몸이 대칭이잖아요. 뭐 완전 그렇죠. 대칭은 아니더라도. 근데 이게 왜 한쪽만 아픈지 이게 그 부위를 많이 써서 그런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린다는 경우에는 이제 한쪽만 저린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제 손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손이 왼쪽 손이면 왼쪽 손, 오른쪽 손이면 오른쪽 손. 이게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특히 이제 손목 안쪽에 보면 이제 정중신경이라고 해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습니다. 손목 터널을 통해서 이 정중신경이 지나가는데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부분들이 이제 손목이 통증이 오게 되거나 이제 미용사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요리를 해서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제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신경은 이제 엄지손 2번째, 3번째, 4번째 반까지 이 정중신경이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엄지손이 저릴 수도 있고요. 2번째 손, 3번째 손이 같이 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번째 손만 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제 특징은 저렸을 때 손을 이렇게 툭툭 털어주면은 이쪽에 이제 인대가 압박하고 있는 게 약간 이완이 되니까요. 통증이 또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손에 증상이 왔을 때는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예, 그 다음에 이제 발목 이하로 저릴 때는 이제 발목에도 신경들이 나가기 때문에요. 그쪽에 이제 압박이 되어서 통증이 나타나고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양쪽 손이 같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왼손을 많이 쓴다 그러면 왼쪽 손에 많이 오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손에 온다 그러면 오른쪽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인해서 이제 터널 증후군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손목 터널 증후군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예. 이렇게 밴드 같은 거 착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도움이 좀 많이 되나요? 예,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인대가 늘어졌을 때는 예, 저림 증상이었고 인대가 늘어졌을 때는 손목 밴드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런 때는 손목 밴드를 하게 되면 예, 손이 안에 이제 인대가 더 압박이 되면서 신경을 더 누르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손을 반대로 이렇게 꺾어 주시면 네. 예, 여기 손목 인대 쪽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이완이 되면서 신경이 덜 눌리게 됩니다. 아. 예, 그러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예, 그 다음에 손목만 쓰면 저린다. 예, 그 다음에 이런 경우의 특징이 뭐냐면 밤에 통증이 좀 더 심하고요. 저림 증상이 심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손목을 조금 쉬면 괜찮고, 예, 그 다음에 따뜻한, 예, 곳에 물에 이제 손을 집어 넣어주면, 예,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약간 이완이 되면서요 신경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때는 이제 손목 밴드를 꼭 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 스트레칭을 해주면 근데 이 늘어나거나 두꺼워진 인대가 좀 줄어들기도 하나요? 줄어든다기보다는요 이제 통증이 이제 이 경우가 이제 신경을 굉장히 압박을 해서 이제 심하게 할 때는 이제 검사를 해서 이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예, 그 다음에 약간 압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수술을 하신 분들도 이게 이제 몸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다시 재발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왜 그러냐면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인대가 두꺼워진 부분이 신경이 압박한 부분을 수술을 해서 이완을 시켜 주었는데 원인 제거는 안 된 겁니다. 예, 원인은 이제 내가 손목을 좀 너무 많이 쓴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 중에 이렇게 임신을 하면서 예, 이쪽에 이제 지방이 같이 증가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출산하고 나면 손목 터널 손저림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수술을 했거나 예, 초기에 증상이 이었을 때는 내가 손목을 좀 많이 쓴다. 예, 이런 경우에는 예, 반드시 이제 스트레칭이나 좀 쉬어주는 작용을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기의 체중 관리가 됩니다. 자기의 체중보다 예, 과체중이 되면 당연히 지방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지방이 늘어났을 때 예, 배 쪽에 쌓이는 분들도 있고 이게 이제 과하게 되다가 보면 이제 간에 쌓이고 그 다음에 배에 쌓이고 간에 쌓인 게 증가가 되면 이제 손목에도 쌓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원인이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온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꼭 찾아서 수술을 하셨든 이제 초기에 증세가 있든 그 원인 제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뭐 식당 일을 하시거나 이렇게 직업과 관계돼서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좀 예. 원인 제거가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스트레칭이나 예. 그런 꾸준한 자기 관리를 평소에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목을 이게 근육을 이렇게 손을 안쪽으로 이렇게 힘을 쓰시는 분이 네. 있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안쪽으로 이렇게 주로 하지 뭐 이렇게 하고 일을 하는 네, 경우는 그런 일은 잘 드물거든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많이 이제 쓰시는 분은 뭐 일하시는 동안에는 이제 어쩔 수가 없고, 예,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이제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예,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이렇게 해서 자꾸 쓰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반대로 손목을 반대로 이렇게 꺾어주면서 자꾸 스트레칭을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순간순간 한 5분 정도 온수에 이렇게 잠가주면서 예, 이완을 해서 손목 터널에 이제 인대가 더 두꺼워지지 않도록 온기가 순환이 잘 되도록 해서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수로 찜질을 하거나 이렇게 손목 뒤로 예, 손을 그렇습니다. 꺾듯이 하는 스트레칭 자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쪽 다리만 저리거나 예. 얼굴이 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방금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쪽 네. 손이 이제 저린 경우가 또 경추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 이제 목 디스크를 찍었을 때요. 이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
목 디스크 끼가 있다고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이때는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는요, 예, 뼈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조금 좁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목 디스크 쪽보다는 이제 근육이 예, 굳어지면서요, 예, 목 디스크의 공간이 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때는 이제 근육의 인대라든지 이제 운동을 해주면 예, 저림 증상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저려도 예, 왼쪽이나 오른쪽 손 한쪽만 이렇게 저린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예, 저림 증상이 있을 때는요, 예, 뇌졸중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뇌혈관이 좀 막히거나 뇌혈관이 살짝 이제 터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한쪽 손, 발 쪽으로만 오고요. 예, 그 다음에 양쪽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얼굴도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다. 네. 예, 그 다음에 손도 느낌이 약간 조이는 증상도 있고 좀 간질간질한 느낌도 있고 이런 증상들이 오는데요. 이 증상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왼쪽 얼굴이면 왼쪽 얼굴이 계속 오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왼쪽 손이면 왼쪽 손이 오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이제 뇌혈관 쪽에 문제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오래되다 보면 손에 힘이 약간 좀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MRI나 이제 CT 검사를 하게 되면 뇌졸중이 왔다가 지나갔다. 예,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또 뇌 검사를 받았는데 아직은 크게 이상이 없는데 한쪽 손으로만 계속 저린 증상이 있다. 얼굴이 뭔가 왼쪽이 항상 감각이 조금 이상하다. 예, 이랬을 때는 예, 당연히 뇌혈관이 예, 막히거나 터지지는 않았지만요. 뇌 쪽의 혈액순환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반해서 아까 이제 손저림 증상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발저림 증상도 또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발저림 증상이 이제 한쪽만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허리, 척추하고 디스크 때문에 이제 신경이 압박이 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척수 신경이 예, 압박이 되면서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손발이 같이 온다, 얼굴이다. 예, 어떤 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감각이 약간 느낌이 이상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린 증상은 10분이 오면 거의 10분이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 조인다고도 하고 저린다고도 하고 감각이 떨어진다고 하기도 하고 아침에는 좀 괜찮은데 오후에 심하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감각이 좀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저리는 증상이 한쪽으로만 나타났다 이랬을 때는 항상 검진을 했을 때요. 저리는 증상들이 대부분 어제 저렸는데 바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3개월, 1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특히 반쪽으로만 저린다, 힘이 빠진다,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예, 그 다음에 젓가락질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좀 떨어뜨린다. 예,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뇌 쪽에 예, 검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뇌졸중이 왔다가 지나갔다고 해도 예. 꾸준한 관리나 검사는 필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왔다가 간다는 것은 병력이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내가 왼쪽으로 항상 와 있다. 예, 이랬을 때는 이제 오른쪽 손발이 저린다든지 얼굴 쪽에 감각이 이상한다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병력이 뇌졸중이 왔다 갔으면 내가 몸 관리를 다시 안 한다. 이런 경우에는 왼쪽으로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심해지는 분들은 예, 왼쪽이 오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혈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이제 적정 체중입니다. 적정 체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한방에서는 이제 배꼽이야 단전호흡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적정 몸무게인데 몸무게보다 약간 1, 2kg, 2, 3kg 늘어났는데 배꼽 아래가 자꾸 부풀고 힘이 없다. 예, 이랬을 때는 배꼽 아래쪽에 이제 에너지를 강화시키는 이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한쪽만 저린다는 분들은 예. 그냥 내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보다 할 것이 아니라 예. 꼭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양쪽 저리는 것보다 한쪽 저리는 경우에는요, 뇌 쪽하고의 연관성이 90% 이상이니까
반드시 이때는 이제 오래되었다. 예, 그 다음에 내가 감각이 좀 떨어진다. 예, 이런 때는 손의 감각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기억력도 조금 떨어지고 내가 운동신경도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이랬을 때는 반드시 검진을 해서 전문가 선생님과 상담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90% 이상이 뇌와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예. 치료도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MRI나 CT 검사를 했을 때 대부분은 이제 초기 증상이거나 네.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체질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섭생에서 내 몸의 에너지보다 과하게 쓰면 뇌 쪽에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뇌를 쓰는 것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머릿속 안에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눈을 많이 쓴다. 예,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음식 맛을 자주 본다. 예, 그 다음에 듣는 걸 자주 한다. 예, 이어폰을 많이 끼고 다니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무엇을 쓰냐고 하냐면 뇌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눈을 쓴다. 예, 청각을 많이 사용을 한다. 예, 그 다음에 미각을 많이 사용한다. 예,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코 쪽에 냄새, 예, 이런 경우는 이제 비염 증상이 있잖아요. 네. 예, 이런 경우가 있을 때도 뇌 쪽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요. 저린 증상은 반쪽으로 있는데, 예, 내가 계속해서 스마트폰 보는 일, 예,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도 컴퓨터를 많이 보는 일이다. 예, 그러면 이쪽에 관계된 이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손이나 발이 한쪽만 저린 경우에 대한 치료 사례도 있으신가요? 예, 이분은 이제 62세 남성분이었는데요. 네. 얼굴하고 이제 손 왼쪽이 저린 증상이 이제 3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 혈압약과 이제 당뇨약을 복용을 하시고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당연히 MRI, CT를 찍었는데 예전에 뇌 경색의 흔적이 약간은 있고 지금은 이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이분의 이제 체질 검사를 했을 때는 소음인이었고요. 맥관 자체가 왼쪽 맥이 약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의 왼쪽으로 오시는 분들은요, 대체로 이제 왼쪽 맥이 약하고, 예, 그 다음에 발이 약하면 이제 발 쪽에서 발등에 부양맥이라고 있는데요, 그쪽에 맥이 약하게 됩니다. 예, 이분은 이제 왼쪽 맥이 이제 약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심장도 좀 약하고 소심한 체형이고, 예, 체력이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특징이 항상 왼쪽 손발 얼굴이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좀 과로하거나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예, 이러면 왼쪽 증상으로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이제 스마트폰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이것을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이제 하셔야 된다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 것은 그대로 하시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집에 가서 쉴 때는 이제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나, 예, 그 다음에 이제 간 쪽에서 예,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예, 약을 써서 이제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네. 그럼 한쪽만 저리거나 한 게 아니라 양쪽이 모두 그런 건 왜 그런 건가요? 예, 이 경우가 이제 말초 신경에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말초 신경에 이제 질환이 나타난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체로 양쪽에 이제 손발이 같이 나타나게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발 쪽에 나타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였거나, 예,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에 이제 체력이 떨어지거나, 예, 그 다음에 또 당뇨를 오랫동안 앓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당이 조절이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때 손발저림 증상이 말초신경에서 나타날 때는요, 신경이 가장 먼 곳이 우리 몸에서 가장 먼 곳이 다리 부분이겠죠. 예, 네. 그래서 손보다는 양쪽 발끝에서 오고요. 발끝에서 이제 저림 증상이 올라오게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어떤 분은 손끝, 발끝에서 나타나면서요, 예, 무릎 쪽으로, 팔꿈치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시림 증상도 같이 나타나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손발에 힘이 빠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 이런 말초 신경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병이 기본적으로 이제 4개월 이상, 그렇지 않으면 1년 이상 이렇게 오랫동안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네. 이 경우가 바로 이제 말초 신경에 염증이 조금씩 이렇게 쌓이면서요, 근육이 긴장되고 이제 굳어지면서 신경으로 혈액순환이 영양 공급이 잘 안 되어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몸 전체가 저린 경우도 있다고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 경우는 이제 신경이 눌리거나 이런 증상으로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동의보감에 보면 동의보감의 이제 피부 부분에 보면 전신 마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전신의 기혈이 이제 약해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이제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당뇨 조절이 안 되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이요, 전체적으로 기의 순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특히 남성분들이 이제 담배를 많이 피우시고,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분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 맛이 떨어진다, 이랬을 때는 문제가 아주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하고 특히 폐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의 산소 공급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시던 분들이 뭐 감기가 걸려서 담배 맛이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요. 네. 별 이상이 없는데 담배가 맛있는데 담배가 맛이 이상해졌다. 네. 이랬을 때는 반드시 폐 검사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신 마목이기 때문에요, 심장과 이제 폐 기능이 같이 약해져 있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평상시에 이제 운동도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체중이 되면서요, 당연히 이제 유산소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폐와 이제 심장 쪽에서 기혈 순환을 피부 쪽으로, 신경 쪽으로 잘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조금 피곤하거나 힘들면 나타나고요, 조금 컨디션이 좋고 음식을 잘 먹고 잘 자면 저린 증상이 사라지는데, 이 원인은 꼭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그냥 저리는 건 항상 우리가 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좀 이제 무시를 하거나 하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병의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수족냉증에 대해서 뭐 서두에도 잠깐 뭐 대화를 나눠봤는데, 수족냉증이 손발 저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수족이 당연히 차가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손끝으로 가는 혈관이 위축이 되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요, 신경이 이제 저린 느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제 특징은 이제 수족냉증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심해지시는 분들은 이제 레이노이드 질환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데 이런 분들은 차가운 데 갔다가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바로 저림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다툴 일이 있잖아요. 네. 다투다가 보면 갑자기 손이 저림 증상이 나타나고요. 또 이제 여성분들이 특히 이제 다투다가 갑자기 이렇게 주저앉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연히 다리 쪽에 힘이 쭉 빠지는 경우죠. 이게 뭐냐면, 혈관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화를 낸다, 그럼 무슨 기능이, 무슨 신경이 예민하게 작동을 하냐면요, 교감신경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당연히 혈관이 수축이 되니까 손끝, 발끝까지 피가 적게 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증상이 증가가 되면서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경만 쓰면 꼭 손이 저린다, 그 다음에 발이 저린다, 어떤 분은 머리가 저린다, 피부가 저린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성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저리는 증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부분 이제 검사를 하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검사를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이 경우가 바로 이제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이제
조금 예민한 이제 몸을 가지신 분들, 예민한 성격의 이제 소유자들이요. 예, 이런 교감신경 기능의 항진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자율신경을 조절을 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요. 예, 저림 증상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저림 증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가 해소돼서가 아니라 치료를 통해서 이게 완치가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분은 58세 여성분인데요. 네. 이제 결혼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제 자제분이 아들만 둘인데, 이제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예,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 집에 계속해서 이제 있는 상황이 이제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 어머님이 계속해서 이제 손발 저림 증상도 나타나고 다리 저림 증상도 나타나고 얼굴 저림 증상도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가게 나와서 일할 때는 이 저림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어머님 표현이 자기가 집을 들어가게 되면 가슴이 꽉 막히면서 예,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들도 이제 공부해서 예,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아는데 이제 집에 가면 숨이 탁 막히면서 손이 갑자기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제 체질 검사를 했을 때는요, 소양인 체질이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열이 올라오면서 맥관을 눌렀을 때, 예, 심장맥이 굉장히 이제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해도, 가게를 해도 항상 가게 문 여는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가서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가 이제 심장하고 담낭기가 약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심장하고 이제 담낭기를 보강해주는 이제 약을 쓰면서 이제 자제분한테도 이제 꼭 집에만 있지 말고 이제 도서관 가서 공부하면서 서로 이제 교차가 되게 이렇게 생활 여건을 이제 만들면서 이제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네, 오늘은 손발 저림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진영 박사님께서 손발 저림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팥입니다. 팥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팥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예, 우리가 이제 팥 하면 또 팥빙수, 예, 그 다음에 네. 이제 또 예, 밥에 이제 팥을 넣기도 하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팥떡도 있잖아요. 예, 우리 국민들은 이제 팥을 이렇게 많이 애용하는데요. 동의보감에 보면 팥은 적소두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 빨가면서 이제 소자 작은 콩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이 적소두에는 이제 비타민 B 원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기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 적소두는 이뇨작용을 이제 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다리가 좀 붓는다든지, 네. 예,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 성분도 많아서요,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강화시키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예, 그 다음에 예, 지방간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예, 심장이 약해서 예, 심장약을 먹고 있는 분들이 이 적소두 팥을 이용을 하시면 아주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 팥이 붓기를 좀 빼준다고 해서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하실 때 팥물을 이렇게 물처럼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아주 효과가 이제 좋은데요. 아. 동의보감에 보면 이 적소두는 대표적인 게 이뇨작용입니다. 네.
네. 예, 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데요. 우리 인체에서 소변을 만드는 장기는 콩팥입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소변이 잘 안 나간다든지, 예, 저녁 때 이제 뭐 라면에 좀 밥을 말아 먹고 자면 얼굴이나 손이 좀 잘 붓는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콩팥 기능을 강화를 시켜가지고요, 소변을 잘 만들게 해서 이뇨작용을 해주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좀 잘 붓는다. 예, 그 다음에 좀 오랫동안 서 있는다. 예, 이런 경우에도 다리가 붓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음식, 내가 다이어트를 했는데 요요 현상이 꼭 일어난다. 예, 이랬을 때는 예, 팥밥을 또 이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예, 그렇지만 팥은 성질이 좀 차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붓기가 없고, 나는 음식을 예전부터 20년 전부터, 그렇지 않으면 젊었을 때부터 나는 살이 잘 안 찐다. 예, 이런 분들은 예, 팥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이때는 이제 내가 팥을 또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이랬을 때는 팥만 차 요법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요, 예, 이때는 이제 감초를 같이 넣어서 예, 이용을 하시면 예, 콩팥 기능에 이제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이뇨작용을 강화시키면서 붓기를 빼주고 예, 인체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이제 유지해 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네, 체질에 맞춰서 네, 복용법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팥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 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수고하십니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본인입니다. 아,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네. 1m 75고요. 네. 나이는 79세고, 네. 몸무게는 75kg입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영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방송 특히 최진영 박사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버님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예, 제일 먼저 예. 체질은 태의명이고요. 태의민. 예, 예. 예. 지금 내가 증상을 박사님한테 상담하고 싶은 것은 예. 걷기를 내가 하루에 10,000보씩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예. 근데 오후에 한 5시나 6시 되면 예. 종아리 밑으로 발목 주변, 등허리까지 붓고 있거든요. 양쪽 발이 다. 예. 그래서 이게 내가 정형외과도 가봤는데 이게 뭐 특별히 뭐 피 흉환이 잘 안 된다고만 하고 예. 그래서 지금 박사님한테 이렇게 전화 문의를 했습니다. 왜 걷고 있으면은 붓고 예. 안 걸으면은 조금밖에 안 보여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토요일날 일요일날 집에서 쉬면은 예. 그 붓기가 별로 눈으로 안 보일 정도인데 예. 걸으면 한 5,000보나 10,000보를 걸으면은 예. 이렇게 부어요. 예.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해서 박사님한테 좋은 의견 듣기 위해서 문의 전화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아버님 특별히 수술 같은 거 받으신 적 있습니까? 수술 받은 건 없습니다. 예.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습니까? 예, 약 3가지입니다. 예. 직장염 약 먹고요.
예,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예, 전립선 비대증약 세 가지를 먹고 있습니다. 예. 직장염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직장염이 그 대장하고 직장하고 안 좋아서 예, 한 15년 전부터 예, 대학병원에 가서 그 교수님한테 계속 약을 현재 먹고 현재까지 먹고 있어요. 근데 증상이 점점 좋아져 가지고 예, 예, 지금은 약을 많이 줄여 가지고 지금은 약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만 먹고 있습니다. 양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예, 예, 많이 좋아졌어요. 예, 대장은 뭐 많이 좋아져. 근데 1년에 한 번씩 그 내시경을 하는데 예, 많이 좋아지고 이제 직장약만 하나씩만 하루에 하나씩 아침 저녁으로 두 알씩 먹고 있습니다. 예. 퇴행성 관절염 약은 언제부터 예. 복용하십니까? 제슨약용 뭐 지금 한 1년이 됐어요. 예, 그 전에는 그냥 참을만 했는데 예, 좀 많이 아파서 예. 주사 뼈 주사라고 그러죠. 예, 예. 관절염 주사를 1년에 두 번씩 맞고요. 예, 예, 약을 그 원장님한테 처방 받아가지고 그 원장님은 그래요. 심을 때는 먹고 예, 예, 심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그러는데 요즘은 좀 심해가지고 게으리라 그러는가. 예, 예. 요즘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두 알인데 하루에 한 번씩 먹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은 어느 쪽에 오셨었습니까? 퇴행성 관절은 좌측 무릎이 그러거든요. 예. 좌측. 예, 우측은 약간 그러는데 예, 사진을 찍어보면은 1년에 두 번씩 찍어보잖아요. 예. 찍으면은 좌측이 더 많이 떠 있어요. 예, 많이 좀 그 관절염이 심하다는 얘기죠. 예. 지금 이제 아버님이 이제 직장염도 가지고 계시고 퇴행성 관절염도 있고 이제 전립선 약 복용하시는데 특별히 예. 이제 빈뇨 증상 계속 나타나십니까? 그러죠. 예, 저녁에 두 번, 세 번 예, 일어나시는 거죠? 그 소변 때문에 예. 잠을 깨는 편이고 낮에는 이제 물을 많이 먹으면 막 2시간에 1시간에 한 번씩 가는데 물을 예. 안 먹으면은 그래도 한 3시간씩 가요. 예. 소변은 근데- 잘 참으실 수는 있으세요? 그러죠. 예. 내가 이 방송을 많이 들으니까 예, 예. 이 소변 보다가 한번 참으면 참아져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밤에는 물량을 많이 안 마셔도 한 두세 번은 네. 이렇게 가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죠. 안 가면 2번, 예, 예. 많이 가면 3번. 예. 근데 우리가 보통 11시부터 아침 내가 한 7시 그냥 일합니다. 그러니까 예. 8시 있는다고 하면 2번만 보면 되는데 예, 예. 8시 보고 또 조금 또 1시간쯤 잡니다. 예. 이제 아버님이 지금 그 전립선 이쪽 방광 그다음에 특히 이제 밤에 소변을 이제 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콩팥에서 이제 밤에는 소변을 어찌되었든 적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인체의 오장육부도 그 기능이 좀 약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밤에 이제 소변을 두 번, 세 번 가는 경우에는 물을 적게 먹어도 우리 인체에서 이제 콩팥의 기능이 감각이 좀 약해지는 경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원래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은 이제 근육하고 인대도 같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요. 쥐나실 때도 계세요? 쥐날 때. 쥐는 그렇게 나는지 모르는데요. 예. 왜 증상이 발이 말하자면 그 뭐라고 할까 저린다고 할까 이렇게 이 쥐가 저녁에 자다가 이렇게 아침에만 주로 새벽에 힘을 주시면 일어나신다는 거죠. 종아리가 양쪽 종아리가 쥐가 날 때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콩팥 기능이 약해져 있으니까 근육하고 인대 힘도 떨어져 있고 이제 이명 증상이나 안구 건조증 같이 나타나세요. 이명기가 약간 있고요. 예. 척추관 협착증도 있습니다. 예. 입마름 증상. 입마름병도 전에 그 전립선 약을 어디서 어느 그 병 안과에서 먹었더니 심해서 다른 안과병원에서 약을 바꿨더니 그 조금 나아졌습니다. 어떤 때는 그 먼저 먹었던 그 전립선 약이요. 침이 말아가지고 저녁에 엄청 저기였는데 약을 바꿨더니 요즘 좀 괜찮습니다. 예.
아버님 지금 그 걷기 10,000보 이상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밖에서 운동하시는 겁니까? 예, 밖에 가서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걸으실 때 한 5,000보까지 걸으실 때는 조금 괜찮으세요? 적게 부으세요? 그러니까 예. 내가 이제 시험을 삼았더니 5,000보 그러면은 좀 덜 붙고 예, 예. 10,000보 그러면 좀 더 붙고. 예. 그게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 예를 들면 순환을 해서 걸어갔을 때 이제 정맥이 다시 근육 힘에 의해서 치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연세가 들어가시면 당연히 이제 심장이나 이제 근육 걷기 운동을 하셔도 예, 힘 자체가 떨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이때는 밖에서 걷기 운동은 한 5,000보 이하로 줄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실내에서 자전거 타기 운동으로 같이 조합을 예. 해서 하시면 그 붓는 게 감소가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처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환기. 향기, 예, 환기. 환기. 예, 그 다음에 대추. 대추, 예, 그 다음에 예, 속단. 속당, 예, 속탄. 담, 예, 아니요, 단요. 단속하다 할 때 단자. 속단, 예, 예, 그 다음에 속단. 황정. 황정, 예, 그거를 예, 각각 5g씩 하셔가지고 예, 예, 5g씩 넣고 물을 예, 종이컵 5컵 정도 넣으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종이컵 3분의 2잔 나오게 해서 그걸 식사하시기, 아침 식사하시기 전에 한 번 드시고, 예,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시기 1시간 전에 한 번 드시고, 하루에 2번씩 드시면 되십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걷는 운동의 양을 조금 줄이시고, 예,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해서 허벅지하고, 예, 그 다음에 종아리 근육을 이렇게 강화를 시켜주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내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예. 제가 마음적으로 건강해요. 걷는 건 하면 뭐 내가 뭐 만보고로도 뭐 지치고 뭐 다리 아파서 이 약간 이제 예, 예. 그 관절염 때문에 조금 저기서 그러지. 예, 예. 좀 관절이 전립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관절염이 이제 약간 다리가 아파서 그러지. 예. 힘이 없어서 못 걸던 안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어르신이 계속 걸으셔도 왜 그러냐면 순환이 잘 되면 붓기가 없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마음은 똑같이 청춘인데 이제 몸이 내가 10,000보를 걸었을 때 붓는다 그러면 과하게 걸으신 겁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걷는 것을 내가 5,000보 걸었는데 약간만 붓는다. 예, 그러면 그 정도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자전거 타기 운동으로 해서 근력을 강화를 시키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다시 다음에 이제 6,000보를 걸어 보셨는데 괜찮으면 걸으시고 내가 6,000보 걸었는데 전같이 좀 붓는다. 그러면 다시 자전거 타기 양을 늘려서 걷는 거하고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걷기는 예를 들어 5,000보고 집에서 자전거를 한 1시간쯤 이렇게 타고 예, 예. 이렇게 조정을 해서 예, 예. 늘려나가라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